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번 단원은 여러분 교재 47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값 계산하는 부분이 되고요. 1단원에 보면은 소스 서울시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네, 그 파일을 불러와서 우리가 작업하도록 하겠고요. 1번부터 6번까지 또 7번까지 조건부 서식까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먼저 1번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유동인구 밀집 순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조건을 살펴보면 일주 평균을 가지고 이 일주 평균을 가지고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는 결과값에 또 위를 붙이시오 그랬고 함수는 랭크 함수를 사용하십시오 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위를 붙이기 위해서 AND 연산자가 사용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1위 이런 식으로 표시하십시오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이 소스 서울시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런 화면이 되죠. 바로 이 부분을 처리하도록 해주면 되죠. 랭크 함수를 쓰세요 그랬으니까 우리가 갖다교 해주고 RANK를 쓸 건데 RANK를 쓰면은 하단에 랭크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랭크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죠. 자, 이 상태에서 함수 삽입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랭크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랭크 함수는 넣어야 되는 곳이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를 넣느냐 그러냐면 뭐를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 그랬느냐, 뭘 가지고 순위를 구하라 그랬어요? 네, 일주 평균을 가지고 구하시오. 그래서 이 자리를 눌러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REF에다 클릭을 해주고 얘는 범위예요. 그래서 일주 평균에 해당된 전체 범위인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한번 드래그 쫙 할게요. 두 번째 사람을 구할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기까지 하고 확인해 볼게요. 뭐가 틀렸나? 자, 체육 핸들 몇 칸만 해주면 6등 똑같나요? 일주 평균은 다른데 값이 같군요. 다시 한번 눌러주면은 수식을 보세요. 자, 얘는 G6을 대상으로 어디서부터? G5부터잖아요. 전체 범위가. 근데 G6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얘도 전체 범위가 G7부터잖아요. 안 되는 거죠. 전체 범위는 항상 어디서부터? G5에서부터 G12까지로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랭크로 들어오세요. RA를 치면 랭크가 들어오죠. 함수 삽입 단추 눌러주고 자, 여기는 일주 평균, 두 번째는 전체 범위하고 나서 F4키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얘는 전체 범위는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영역을 우리는 절대 주소다, 절대 참수다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오름차순 할까요? 내림차순 할까요? 라는 거예요. 자, 내림차순이란 높은 점수가 1등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적 매길 때는 높은 점수가 1등이죠. 다음에 낮은 점수를 1등으로 해야만 할 때도 있어요. 달리기 시합, 마라톤 대회, 수영 대회 그런 거는 이제 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작은 게 1등이죠. 자, 문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림차순이라 그랬죠. 그래서 0을 쓰거나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확인. 됐죠? 자, 체육 핸들로 이렇게 드래그 하기 전에 하나 더 할 것이 있군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랭크 쓰고 나서 함수 삽입 단추 들어갔었죠. 그런데 수식 입력줄에 표시되는 걸 보세요. 이렇게 그냥 써도 된다라는 거죠. 또는 여러분이 이제 교재에 있다시피 컴마 0을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0을 쓰거나 또는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and 표시해주고 따옴표 해주고 위 써줘야 되겠죠? 끝에가 위가 표시되게 하시오 그랬으니까. 됐나요? 자, 엔터 쳐주면 돼요. 됐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테두리가 좀 되죠? 그래서 테두리는 나중에 그냥 일률적으로 함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얘는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정렬 지정이 지금 빠져 있어서 했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랭크 함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이 랭크 함수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느냐. 자, 두 번째 조건을 여러분이 하는 방법이 쭉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조건 들어가기 전에 연산자 한 번 더 우리 기억하고 갈까요? 같다 표시고 크다, 작다, 크다를 다른 말로 초가, 작다를 다른 말로 미만이다 라고 하고요. 크거나 같다 또는 이상이다, 작거나 같다 또는 이하다. 같지 않다의 표현을 잘 보세요. 엑셀에서는 같지 않다의 표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AND 연산자 붙여서 연결할 때 표시할 때 AND 연산자. 자, 랭크 함수 뭘 가지고 구할 거냐? 전체 범위 오름차순, 내림차순 0을 쓸 거냐? 1을 쓸 거냐? 그죠? 생략할 거냐?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그죠? 0 이외의 숫자, 1, 2, 3, 1을 그냥 쓰면은 오름차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음 조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그 다음 조건은 토요일이 평일 평균보다 크거나 그랬습니다. 토요일이, 있죠? 토요일이 평일 평균보다 크거나, 뭐뭐거나죠? 주 평균이 만 이상인 경우 주말 혼잡으로 표시를 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일주 평균이죠? 일주 평균이 만 이상인 경우는 주말 혼잡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라는 조건입니다.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십시오 라고 그랬죠. 자, if 함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군요. 그죠? 네. if 함수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화면을 조금 내려가서 우리가 일주 평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죠? 자, 여기서 이제 수식이 결론부터 말하면 이제 수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if 함수의 형식은 어떻게 되냐면 if를 쓰고 나서 조건을 쓰게 되고 참일 때 표시될 거, 거짓일 때 표시될 것이 되는 거죠. 자, 조건이 뭐였어요? 자, 토요일이 주말 혼잡보다 크거나 또는 일주 평균이 만 이상이다. 이게 바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if 함수의 형식, 되죠? 조건, 참일 때 표시될 거, 거짓일 때 표시될 거. 근데 이 조건을 입력을 할 때 and를 같이 쓸 수 있고 or를 같이 쓸 수 있어요. 둘 다 형식은 똑같은데 가로 안에 조건들이 모두 만족했을 때 어떤 값을 구하고 싶다, 어떤 걸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and를 쓰는 것이고요. 가로 안에 걸 하나라도 만족하면 어떤 걸 표시하고 싶을 때는 or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간색 윗옷을 입고 빨간색 바지를 입으면 이런 조건, 그럼 둘 다 빨간색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오화 조건은 윗옷을 빨간색 옷을 입거나 바지를 빨간색 옷을 입으면 어떠세요? 둘 중에 하나만 빨간색이면 되죠? 네, 그럴 때 오화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엑셀 화면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if 함수가 들어오겠죠? if. 그래서 if를 씁니다. if 보이죠? 더블 클릭을 해주고 함수 삽입 단추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뭐가 들어오죠? 오화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오화 가로 열고 닫고를 해요.
이 조건이 만족하면이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이 직접 여기다가 쓸 수도 있고 또 OR라는 함수를 한 번 더 갖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갖다 와볼까요? 쓰는 건 다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수식 표시줄에 O와 사이를 한번 눌러보세요. O가 보이죠? 여기다 첫 번째 조건을 써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네, 토요일 여기 있죠? 크다. 뭐보다? 일주 평균보다. 평일 평균보다. 여기죠? 평일 평균보다 크다. 조건 하나 나왔죠? 하나 더. 자, 두 번째 클릭을 해서 일주 평균이 자, 크다.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만. 이렇게요. 됐죠? 자, 이게 이제 오화 속에 들어가는 조건이고 또 있으면 또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그 조건 중에 토요일이 평일 평균보다 크거나 일주 평균이 만 이상인 경우 조건 다 됐죠? if 함수로 돌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if 사이를 한번 눌러주면 if 함수로 돌아와요.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여기다가 뭐를 표시할 거냐? 주말 혼잡으로 표시하겠다. 됐죠? 주말 혼잡. 아니면 공백은 따옴표 2번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 머릿속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쫙 입력해도 돼요. 됐죠? 확인 눌러주고 얘는 공백이 나왔어요. 맞는 겁니다. 어떤 학생은 공백이 나와서 뭐 틀렸나 그러는 건데 우리가 문제의 조건에서 만족하지 않으면 뭐였어요? 공백이었잖아요. 네, 맞는 거고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말 혼잡 나오는 곳이 3군데가 나오군요.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 조건 해볼까요? 네, 문제가 여기 보이군요. 지점 코드가 02로 시작하는 지점의 토요일 합계를 구해주세요. 자, 무슨 함수를 쓰세요? 그랬냐면 sumif 함수를 쓰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표시 형식도 한번 보세요. 네, 표시 형식에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갔군요. 네, 그러면 sumif 함수의 형식을 한번 볼까요? sumif 하고 나서 범위, 그 다음에 조건, 합계를 구할 범위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고요. 예를 들면 이 영역에서 300보다 큰 것들의 이것의 합계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걸 구할 때 A2부터 A5에서 300 이상인 거를 줄을 치는 거죠. 몇 행인지 그 많은 행들 중에서 비열을 찾아요. 비열의 합계를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식을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곳에서 sumif 함수 들어옵니다. sumif 보이죠? 더블 클릭. 함수 삽입 단추 눌러주고. 자, 첫 번째 range 보이죠? 어디에서? 지점 코드가 그랬죠? 그러면 지점 코드를 전체 범위 지정합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조건입니다. 뭘 찾는 거죠? 02로 시작하다. 그러면 02 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별은 모든 문자 열을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가 02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별 02 하면 뭐죠? 02로 끝나다죠. 네. 자, 이거는 sum range잖아요. 합계를 구할 범위. 어디 합계를 구하자라고 그랬죠? 네, 토요일의 합계. 토요일 여기가 있죠? 토요일을 범위 지정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수식 입력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도 되고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고요. 혹시나 여기가 세 자리마다 쉼표가 안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쉼표를 눌러주면 되죠. 홈에 표시 형식에 보면은 쉼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 봐볼까요? 네, 그 다음 조건은
자, 종로구 지역의 일주 평균의 합계를 구해주고 dsum 함수를 이용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dsum 함수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 번째가 데이터베이스 sum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에 만족하는 것의 합계를 구하겠다라는 거고 형식은 이렇게 잡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두 번째는 무슨 필드의 합계를 구할 거냐, 필드. 그 다음에 조건이죠. 이 범위 안에서 이 필드의 합계를 구하는데 이 조건에 만족한 것들을 구하겠다.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거죠. B4부터 H12 영역에서 G4 필드의 합계를 구하는데 이 조건에 만족한 걸 구해주세요 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엑셀 화면에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함수가 dsum이었습니다. dsum. 그러면 dsum 보이죠? 더블 클릭. 함수 삽입 단추 눌러서 들어갑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 데이터베이스에서 중요한 건 필드명이에요. 그래서 B4부터 H12까지만 잡아주면 돼요. 물론 여기 뒤에까지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출발점이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B4부터 H12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주면 돼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구한 거기 때문에 필드는 그랬습니다. 필드는 무슨 어디 합계? 이 필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돼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일주 평균의 합계를 구하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주 평균을 눌러주고 자, 조건이 뭐였어요? 네, 종로구 그랬어요. 종로구. 그러면 자치구 종로구. 여기서 여러분이 종로구만 꽉 눌러주면 안 돼요. 필드명 포함시켜야 됩니다. 자치구가 종로구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확인 눌러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역시나 세 자리 쉼표 안 들어와 있으면 쉼표 스타일 한번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함수를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네. 처음엔 좀 어렵죠. 왜냐하면 함수마다 형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두 번 해서는 그 함수의 형식을 모두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네, 나온 함수가 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로 큰 평일 평균 유동 인구를 구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인구수를 구하라 그거죠. 네, 평일 평균 중에서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시오. 라지 함수를 이용하십시오. 라고 그랬고요. 그러면 우리가 엑셀에서 바로 이 부분이죠. 몇 번째로 크다. 그게 바로 라지 함수가 되는데요. 자, 라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함수 삽입 단추 눌러서 범위가 어디에서? 네, 평일 평균에서 평일 평균을 전체 드래그 해주고 K는 몇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해주면 되죠. 또는 여러분이 우리가 앞에서 평일 평균이란 이름을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드래그하면 자동으로 평일 평균이 들어오는데 여기서 수식에 보면은 수식에서 사용해 평일 평균 이렇게 지정해도 돼요. 됐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은 두 번째로 큰 값을 받을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라지 함수의 형식은 범위 지정해주고 몇 번째. 예를 들면 이 범위 안에서 두 번째로 큰 값은 무엇인가 이렇게 찾을 때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인덱스와 매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점 코드를 구하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함수다라는 것은 몇 행, 몇 열의 값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매치 함수라는 것은 몇 번째냐라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 한번 살펴보면 인덱스는 이 범위 안에서 몇 행, 몇 열의 값은 무엇인가.
자, 이걸 보면 A2에서 B3 사이에서 사각형으로 여러분이 그려지겠죠. 거기서 이 행의 1번 열은 무엇인가? 그걸 찾아내는 것이고요. 매치 함수라는 것은 몇 번째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찾을 값, 그다음에 배열이 됩니다. 찾을 값이 이 배열에서 여기서 몇 번째 위치하느냐. 매치 타입은 이제 1을 쓸 때는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0은 임의의 순서여도 상관이 없을 때 마이너스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을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엑셀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코드에서 일단은 인덱스 함수가 되는 것이고요. 인덱스에서 함수 삽입 단추 들어오고요. 자, 배열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지점 코드를 잡는 거잖아요. 주요 시설물의 지점 코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B5에서부터 B12 영역을 잡아줍니다. 이 범위에서 로 넘버는 뭐죠? 로 넘버는 몇 행이냐? 그건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 찾아봐야 되고, 열은 어떠세요? 지금 열은 하나밖에 없죠? 지점 코드라는 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1 써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몇 번째 행이냐라는 거죠? 몇 번째 행위 표시해 줘야 돼요? H14가 지정한 것, 이거죠? 2번째.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몇 번째를 지정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가기 위해서 여기서 매치 함수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매치를 쓰고 가로 열고 닫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매치 함수로 들어가는 거죠. 찾을 건 뭐냐? 얘다. 그 다음에 얘는 이 영역이죠. 네, 이 영역을 지정해서 이거랑 같은 것이 몇 번째에 위치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치 타입은 라고 보여주는데요. 매치 타입은 기본적으로 어떠세요? 네, 임의의 순서여도 된다 해가지고 기본값은 0으로서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눌러주면은 이렇게 되죠. 한번 볼까요? 얘가 세종로 공원이죠. 여기에 지점 코드는 얘다. 얘를 다른 걸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상암 월드컵 여기죠? 이것의 지점 코드가 여기에 표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함수를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네. 자, 56쪽부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